그런데 초창기에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처음 그려봤을 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담당한 학생이 워드 클라우드를 수차례 그려왔는데 그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때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라는 거는 이제 글씨 색이나 글씨 위치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봤더니 또 다른 걸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주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니까 지난주 걸로 다시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그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거는 이미 지나가서 다시 못 그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한번 그린 건데 왜 못 그리지? 봤더니 보세요. 지금 요 똑같은 코드를 계속 실행할 때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랜덤하게. 뭐 앨리스라는 단어 중심으로 보면 색깔도 바뀌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마다 랜덤리 제너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랜덤 제너레이트를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워드 클라우드가 딱 마음에 들었을 때 그거를 다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장을 해두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눈으로 한번 봤던 거를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랜덤 시드라는 거를 지정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랜덤이라는 게 없잖아요. 랜덤인 것처럼 보이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랜덤 시드라는 거는 랜덤 함수를 이용하긴 이용하되 항상 같은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출발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랜덤 스테이트라는, 아까 여기 맥스 폰트 사이즈, 맥스 워드는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라는 거를 줬잖아요. 랜덤 스테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고정해서 주게 되면 여러 번 수행을 해도 또 수행하고요.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해도 계속 같은 그림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뭐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주게 되면 또 바뀐 모양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죠. 다시 20세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요. 자, 어떤 스테이트가 좋은지는 예를 들어 아까 위에 거 같은 그림은 여러 번 돌려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딱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요 랜덤 스테이트를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포문을 돌려서 랜덤 스테이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저장하게 돼서 쫙 펴놓고 한꺼번에 선별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랜덤 스테이트 값을 주게 되면은 항상 일정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용어를 지정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불용어는 여러분이 사전을 따로 만들어 두시게 될 거예요. 불용어 사전을 따로 만들어서 네, 여러분이 추가를 하기도 하고 삭제를 하기도 하고 뭐 엑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 메모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 그거는 우리 오늘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불용어 사전을 여기 간단하게 집합인데 직접 우리가 불용어들을 추가하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서 불러와서 집합에 추가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불용어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노이즈가 들어있을 때,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 형태소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만약에 조사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의 경우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던가 무의미한 단어들이 있을 때도 물론 불용어 사전에 넣어서 걔네를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니까 앨리스 세드란 말이 오죽 많이 나오겠어요. 앨리스 세드, 이렇게 세드 앨리스도 있네요. 자, 이렇게 뻔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걔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이 여기 아까 볼까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머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빼내고 싶을 때, 너무 큰 단어들을 빼내고 싶을 때도 이렇게 불용어 사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달라진 부분은 여기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stop was라는 것을 임포트를 해옵니다. stop was라는 것을 임포트를 하는데 이 stop was 자체가 불용어들이 잔뜩 들어있는 사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따로 안 그리고 stop was만 한번 찍어 볼까요? 네, stop was를 찍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로 주로 의미 없는 단어들이겠죠. again 중요할 것 같은데 뭐 and도 들어있고요. because도 들어있고요. 네, 아마 명사, 동사, 형용사를 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지금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불용어 사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import stop was라고 하는 순간, 자, 여기를 볼게요. 자, import stop was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을 불러왔고요. 집합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집합을 하나 만드는데 아까 불러왔던 얘네들을 초기 원소로 해서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 이상, 둘 이상을 할 때는 집합에서 업데이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로 앨리스라는 단어와 sad라는 단어를 추가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집합. 처음에 불러온 거는 대문자 얘였고요. 소문자로 stop was를 한번 찍어 보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보면 아까 있었던 원래부터 가져온 단어에다가 몇 개 들어갔네요. 앨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앨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sad라는 단어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sad. 자, 앨리스가 아까 있었나 볼까요? 말고 아까 눈여겨 안 봤는데, 자, 앨리스라는 단어 없었잖아요. 앨리스라는 단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불용어 사전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용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코드 안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파일에 별도로 저장을 해두고 그 사전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달라진 부분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 스톱워즈를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그 스톱워즈로 집합을 하나 만들었고요. 집합에 우리만의 불용어를 추가했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걔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stopwas는 이라고 써주게 되고, 이게 같은 용어를 써서 조금 헷갈리는데, 자, stopwas는 하고 쓰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준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고 걔랑 또 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stopwas는 stopwas.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보면, 위에는 앨리스라는 단어와 sad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앨리스라는 단어와 sad라는 단어를 불용어 리스트에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앨리스라는 단어와 sad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용어 사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네모난 바탕에 까만색 배경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모난 바탕에 까만색 배경.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 마스크를 씌우고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미지 마스크를 씌우는 옵션은 마스크라는 옵션을 주게 되고요. 배경색을 뭐 화이트로 할 거냐 블루로 할 거냐,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하게 될 거고요. 이미지 마스크를 씌우고 나서 거기 색깔을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이미지 마스크에다가 씌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요 마스크의 실루엣만 가져오는 거고요. 형태만 가져오고 색상은 랜덤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위에도 색상 랜덤하게 줬잖아요. 글자의 색깔. 그것처럼 실루엣만 가져오고 색깔은 랜덤하게 줄 때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아래는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글자의 색깔을 이 이미지의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좀 하얀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자, 이미지의 색깔 비슷하게 글자를 입히게 되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해서 그 위에 것처럼 할 때는 요 컬러 펑션이라는 옵션을 줄 필요가 없고요. 디폴트 값을 쓰면 되고, 아래 것처럼 할 때는 컬러 펑션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해보면 저는 이제 시행착오 끝에 잘 되는 마스크를 가져온 거고, 사실은 요 앨리스의 모양은 아까 우리 방문했었던 파이썬 패키지 이그젠플에도 나오는 마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면 프로젝트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실제 분석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회사의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창업주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유튜브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 로고를 입힌다든지 트위터 로고를 입힌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응이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마스크 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분석보다 적절한 마스크를 구하는데. 왜냐면은 마스크를 구하고 입혀보면은 그림이 예쁘게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일단 고해상도의 마스크를 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것처럼 컬러를 랜덤하게 어차피 줄 거라면은 이게 아래 것처럼 요 색깔에 맞춰서 컬러를 줘서 이쁜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대비가 명확한 파랑, 하양, 노랑 이렇게 대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얘가 예쁘게 잘 안 나와서 주로 위에 거를 하게 되는데 위에 거를 할 때는 얘가 반드시 흑백일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실루엣만 딸 거기 때문에 흑백인 경우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험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해서 마스크 씌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는 임포트하는 부분에서 달라진 거는 여기가 있네요. 자, 임포트 이미지 PIL 임포트 이미지라는 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이미지.open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앨리스 마스크.png라는 파일이 아까 요 파일이었어요. 자, 앨리스 마스크.png라는 그림 파일이 있고요. png도 되고 jpg도 되고 아마 확장자의 영향은 크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png하고 jpg까지만 해봤어요. 자, 해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임포트한 다음에 이미지를 열었잖아요. 열은 다음에 파이썬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numpy 배열 형태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걸 배열 형태로 바꾼 게 이미지 마스크다 라고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 마스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뭐 어떤 형태인가 볼까요? 그림은 그리지 말고요. 그림은 그리지 말고 img 마스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뭐냐 하면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배열로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mg 마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이런 숫자가 잔뜩 써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이렇게 뭐 RGB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태로 이제 numpy 배열 형태로 들어있는데 그 배열 형태로 들어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여기에서 이미지 마스크를 가져왔다는 게 달라졌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적용시키는 부분은 마스크는 이미지 마스크, 즉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마스크는 이미지 마스크. 이 옵션의 이름은 마스크가 되겠네요. 네, 마스크.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요 마스크라는 옵션, 또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마스크를 가져와서 마스크 옆에 걸어줬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 그동안은 쓰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기본이 블랙이었나 봐요. 이번에는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명시를 해주고 화이트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까 봤던 그 흑백 사진 있잖아요. 그 흑백 사진의 실루엣에 맞게 단어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단어가 좀 너무 엉성해 보인다. 그러면 또 이제 바꾸는 거죠. 뭐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고 뭐 맥스 요대로만 해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면 아까보다 좀 더 촘촘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맥스 워드를 200으로 놓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아마 이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 딴 거 바꿔볼까요? 블루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냥? 되긴 되는군요.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화이트가 무난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랑 유사한데 이미지의 실루엣만 아까는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색상까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컬러 펑션이라는 옵션을 주게 돼요. 컬러 펑션이라는 옵션을 주는데 요것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더라고요. 컬러 펑션에서 우리가 컬러 그룹을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고 또 저런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고 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을 가지고 글씨의 색깔을 입혀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 컬러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한 다음에 걔를 사용해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컬러의 그룹. 자, 이미지 컬러 제너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가져왔던 이미지 마스크 있잖아요. 가져왔던 마스크가 아니라 그림을 가져와서 배열 형태로 바꾼 마스크. 그 마스크를 여기 이렇게 이미지 컬러 제너레이터 안에 넣게 되면은 이미지 컬러 그룹이 하나 생성돼요. 그런 다음에 걔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그 배경 관련해서 들어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 얘는 이제 실루엣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실루엣 바깥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 펑션은 그 실루엣 안에 글씨를 채워 넣을 건데 그 글씨들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투나 억양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뭘 설명해도 이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 전혀 이론 아니고요. 그냥 사용법을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론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요. 얘를 돌려보면 돌리기 전에 이번엔 세이브를 하게 되네요. 자, 나머지 아까는 세이브를 하지 않았었는데 plt.savefig 하면서 저장할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 하기 전에 savefig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그림을 저장하고 나서 화면에 뿌리면서 비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화면에 result.png라는 파일은 없잖아요. result.png는 없는데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를 보면은 result.png라는 파일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이 논문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결과물에 요 result.png 요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하나의 문서로부터 영문 문서죠. 영문과 이제 다음부터는 한글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하나의 문서로부터 전문을 가지고 와서 워드 클라우드, 영문으로 된 거였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데
글씨 크기도 조절해보고 색깔도 조절해보고 랜덤 시드도 줘보고 이런저런 옵션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